아이브의 장원영 씨를 건드렸습니다. 박 변호사. 네. 자, 이런 거를 사실은 사이버 레카라고 하긴 하는데 이름은 채널명은 탈덕 수용소입니다. 자신이 만든 이름인데 탈덕. 뭐 덕후에서 탈출한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둔다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이 수용소는 모아둔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2022년 9월 달에 장원영 씨를 비방한 영상을 10개를 뭐 연달아 올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주된 내용 자체는 좀 뭐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부터 아주 거창하게 답니다. 장원영이 질투해서 내쫓은 재벌 찐센터, 그리고 장원영 결국 나락, 염수생 시절 폭로, 예쁜 얼굴에 쌍수폭망 부작용, 장원영 중고 명품 입고 패션쇼가 라고 이제 허위 사실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되게 보고 싶게 만들어 놨던 거고 어떤 것도 있어요. 행사장에 멋대로 난입해서 불청객이랑 악수도 거절당했다. 뭐 이런 어떤 영상들을 만들어서 제목도 올리고 계속 올렸던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자, 올해 20살이거든요. 장원영 씨가. 저 가짜 뉴스가 퍼질 때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상대로 저짓을 했던 겁니다. 자, 심지어는 이 악성 유튜버 급기야 댓글 알바들까지 모집해가지고 정말이야?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악플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가 그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실제로 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의를 해서 그런 악플들을 달게끔 만들었는데 상당히 조직적으로 한 거죠. 실제로 이제 탈덕 수용소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을 보게 되면 오늘부터 나랑 같이 유튜브 장원영 영상마다 표정 고나리 댓글을 달 사람 구한다. 이 고나리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저 뜻이 관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짧은 댓글 50원, 긴 댓글 100원을 쳐드린다. 많은 지원을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장을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 예시를 들기도 했는데 예컨대 클럽에서 XX한 사람 표정 같아요. 어린 애가 대체 왜 저럴까요? 일부러 XX한 표정 짓는 게 참 땡땡.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유해하네요.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글들까지 올렸는데요. 지금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해당 댓글을 달아서 알바를 모집을 한 것이 지금 이제 탈덕 수용소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여론이 비등합니다. 자, 근데 이 유튜버가 장원영 씨뿐만 괴롭힌 게 아닌데 그건 좀 차차 말씀드리고요.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법적 대응은 시작한 지는 오래됐어요. 2022년 11월에 이미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가 미국에 있잖아. 미국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참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장원영 씨집 변호사가 미국 쪽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정보공개 명령을 받아서 그걸 또 구글 쪽에 제출을 해서 결국 그래서 이 가해자가 누군지 찾아내서 미국의 업체로 상대를 하잖아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립니다. 우리나라하고 또 달라요. 하지만 어쨌든 찾아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988년 한국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소장을 보는데 응대를 안 했어요. 그 민사소송에서는 응대를 안 하면 이 원고, 소를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 주거든요. 그래서 일부 승소 판결로 최근에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제작진이 확인을 해봤더니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항소. 자, 이 유튜버가 올린 영상들 목록을 보여드릴게요. 예. 저런 걸 지금 올렸어요. 장원영 씨에 대해서. 앞으로 뭐 고소를 하든지 뭐든지 다 달게 받겠다. 대신에 앞으로도 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채널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탈덕 수용소 대신 입덕 수용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탈덕이라는 게 그 사람으로부터 이제 빠져나간다, 싫어한다 이런 뜻이라면 입덕이란 건 앞으로 쉽게 말씀드렸을 때 팬이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처럼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게 탈덕 수용소 본인이 올린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도대체 왜 저렇게 연예인들을 못 잡아먹어서 그것도 어린 연예인, 특히 장원영 씨를 왜 교수님? 그것은 이제 인지도가 높은 그 멤버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이라든가 또는 뭐 모욕을 주면은 그것과 관련돼서 또 어떤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여러 명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유튜브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목적은 돈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높은 조회수에 의하면은 유튜브 수익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짜뉴스,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라고 할 정도의 흥미를 느낄 만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높은 조회수를 끌어모으고
유튜브 수익금을 가져간 것인데 실제로 이 장원영 씨 측에 따르면은 이 해당 유튜브는 매달 최대 60만 원을 받고 유료 회원까지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12월 기준으로 구독자 8만 명이고 총 조회수가 놀라지 마십시오. 1억 5천만 회입니다. 와우. 이 정도 되면 최소 월간 예상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오. 연봉 1억 2천 정도 돼. 그래서 이런 활동을 갖다가 한 것은 아닌가. 그냥 앉아서 남을 비방하는 거 그리고 댓글 다는 것만 가지고 연봉 1억 2천을 갖다 벌고 있는 것이죠. 자, 박 변호사님. 예. 보통 전원주 충격 사망, 백종원 사망, 그리고 또 최백호 뇌경색 투병중 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저도 그래서 놀라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사실 내용이 아니죠. 제목 다른 거 다르고 다른 내용 하는데 이른바 이렇게 주의를 끌어와 가지고 조회하게 하고 이익을 얻는 방식인데 이제껏 이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공격을 좀 막기 위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가장 걸림돌이 유튜브예요, 유튜브. 유튜브 본사가 한국 게 미국에 아니에요. 있어. 미국 겁니다. 어. 누군지를 모릅니다. 본인이 어.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미국에 가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해야지만이 최소한 주소라도 알아야지 뭘 보내거나 할 수 있는데 그거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요청을 받아도 법적으로 도움을 못 드리고 좀 참아라.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누군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걸 좀 해봐라. 그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아마 저는 이 변호사하고 상당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미국까지 갔다가 왔던 거 보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간에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뭐 지금 항소하고 했지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탈덕 수용소 이 88년생인가 이 사람. 왜냐하면 형사도 문제가 됩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 있고요. 소속사도 손해배상이 들어갈 겁니다. 본인이 얻은 이익 그 이상의 손해배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처벌이 되는데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얻은 이익, 본인이 누린 어떤 뒤에서 누린 이익만큼의 큰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 사장님이 약간 이 상황을 약간 풍자하셨는데 충격. 박지훈 배고플 때 4살 뜯어먹어. 제가 왜 제 살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한다는 거죠.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놀랐는데 그거는 재미는 있네요. 그럼 예. 보죠. 나도 볼 것 같아. 예, 재미는 있네요. 그건. 지훈이 형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볼 것 같아요. 네. 자, 안 됩니다. 고민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중개사 양원호.